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퀀트 글로벌의 한창호입니다. 이번 그 공개 강좌에서는요, 지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우리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머신러닝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하니까 뭔가 기계가 뭔가를 학습을 한다, 배운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 아닌 기계가 무엇을 배운다고 하느냐,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번 머신러닝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의 공개 강좌에서는요, 첫 번째로 머신러닝의 그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기계가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지 그 정의를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요, 도대체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하는 그 머신러닝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뭐 공부를 할 때도 뭐 과목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기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도요, 이 주어진 과제에 따라서요, 자기가 학습을 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강의에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각종 그 다양한 알고리즘의 종류가 어떤 것들인가 알아보고요. 그리고 각각의 알고리즘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요, 머신러닝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용도, 이거는 뭐 무궁무진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를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요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첫째 시간으로서 먼저 머신러닝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시간 머신러닝의 정의입니다. 머신러닝에 대해서는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서 머신러닝 그 학계에서는요, 톰 미첼이 1997년도에 정의한 내용을요, 가장 그 잘된 정의, 머신러닝에 대해서 가장 그 광범위하면서도 추상화의 레벨이 높으면서도, 그리고 머신러닝의 그 본질을 잘 파악한 그 정의로서요. 그래서 머신러닝 학계에서는 이거를 머신러닝의 기본 정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 미첼의 머신러닝 정의의 핵심은요, 이 세 가지 요소에서 머신러닝을 정의를 하는데요. 하나는 experience, E, 그리고 주어진 과제, task, T, 그리고 그 태스크를 얼마큼 잘 실행하는지 측정하는 퍼포먼스 메저, P, 이렇게 세 가지 ETP를 가지고서 머신러닝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가 쭉인데 일단 제가 발음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한번 영어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computer program is said to learning from experience E with respect to some task T and some performance measure P. If its performance on T as measured by P improves with experience E. 뭐 간단한 영어 문장이지만요. 이게 저 아주 전문 용어들이 많이 사용돼서 해석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좀 약간 이 문장이 앞뒤로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제가 밑에 한번 해석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특정 측정 방법 P를 사용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주어진 작업 T를요, 경험 E를 쌓아감에 따라서 더 잘 수행할 경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성능 측정 방법 P 관점에서 볼 때 과제 T에 대해 경험 E를 통해 학습을 한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뭐 하여튼 문장이 길고 상당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머신러닝의 정의는요, 일단 컴퓨터한테 뭐 일을 시키니까 얘가 경험을 쌓아감에 따라서 그 일을 더 잘하더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특정한 성능 측정 방법 P를 사용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더 잘하더라. 그럴 경우에 우리가 뭡니까?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학습을 한다. 학습을 하고 있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뭐 어떤 사람들이 기계 학습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계 학습 하니까요. 어떤 여러분들, 예전에도 기계 학습 비슷한 게 있었잖아.
비슷한 그 뭐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죠. 자동화 시스템은 뭡니까? 우리가 기계한테 이렇게 일을 딱 시켜두면요, 기계가 사람 손이 안 가도 지가 알아서 시킨 대로 쫙 일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요, 기계 학습하고 자동화 시스템하고 무엇이 차이냐? 그 차이는요, 자동화 시스템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의사결정, 판단을 내리는 모든 그 기준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프로그램 속에 이미 다 코딩을 해 둡니다. 그럼요,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딱 지정해 준 대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다 그대로만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에서는요, 우리가 코딩을 할 때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는 우리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라는 게 코딩을 하질 않습니다. 그럼 머신러닝에는 뭐만 주냐? 데이터만 탁 줍니다. 데이터만 주고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스스로 그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좋다. 한 거를 스스로 그 어떤 데이터 속에서 어떤 규칙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학습을 해 가지고요. 다음번에 전혀 그 훈련 과정 속에서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 입력이 딱 들어와도요, 자기가 학습한 그 규칙에 기반해 가지고요, 이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어떤 답을 해야 되겠구나, 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학습한 바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요, 답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계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데이터를요, 실행 가능한 지식으로 전환하는 알고리즘을 제공한다 하는 게 이 기계 학습의 가장 큰 의의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은 사실 뭐 데이터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득 들어차 있는 이 데이터가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 그거를 잘 이해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계 학습이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기계 학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미 기계 학습은요, 우리 생활 주변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을 따름이었죠. 대표적으로요, 우리 뭐 하루에도 이메일 여러 통 주고받고 합니다. 근데 이메일이 자꾸 왔을 때요, 내가 뭐 이게 스팸이다라고 스스로 내가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러질 않아도요, 이메일 시스템 자체가요, 이메일 딱 보고 이게 스팸이네, 스팸 메일 함으로 바로 보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 보내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요, 대체로 스팸인 경우에는 이메일 시스템이 제대로 잘 걸러냅니다. 그래서 스팸 이메일 필터링에 이미 기계 학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 온라인 쇼핑몰 같은데 쇼핑 몇 번 하고 나면요, 딱 그 내가 뭘 원하는지 그 쇼핑몰이 알아서 내한테 딱 맞는 그 상품 소개도 하고요, 광고도 내보내고 합니다. 이게요, 이미 그 온라인 쇼핑몰의 그 검색 엔진에는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이 붙어 있어 가지고요, 소비자의가 어떤 글을 검색하고 어떤 글을 사고 또 어떤 글을 와서 보고 하는지 그걸 다 이렇게 소비자 행위에 기초해 가지고요, 고객군을 쫙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 가지고요, 그 고객군이 특징에 가장 맞는 광고를 보내고 상품 추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과거에는 일기 및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데 아주 오랜 동안 숙련된 그 예보관이 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이 기계학습이 과거의 각종 데이터를 다 자기가 학습을 해가지고요, 이 일기 및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데도요, 이 기계학습 방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드사가요, 내가 카드를 어디 가서 딱 사용했는데 평소에 내가 카드 사용하던 그 패턴하고 전혀 다른 게 탁 뜬다. 이러면 바로 카드사에서 나한테 전화가 딱 옵니다. 뭐 해가지고 이 카드를 어디서 사용하셨는데 본인이 사용하신 게 맞냐. 바로 딱 확인 전화 오죠. 그래서 요거는요, 카드사의 CRM 시스템이에요. 카드 부정 사용 방지하기 위한 그 검색 알고리즘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또 기계 학습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풍, 천연재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요, 보험사가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죠. 그러면은 뭐 보험료를 이제 그 산정을 하고 할 때 대체로 요 정도 태풍 또 천연재해가 발생하면 금전 손실이 얼마쯤 될까 이 추정하려고 하면요, 사람 손을 일일이 추정하려면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계 학습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요,
과거의 데이터를 쭉 모아가지고요. 요 정도 상황에서는 예상되는 손실이 어느 정도다. 미리 예측하고 하는데도 이미 기계학습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선거 결과 예측한 거,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하고 힐러리 누가 이길 것인가. 그래서 요것도요, 빅데이터의 기계학습 방법을 적용해 가지고요, 이미 사람들이 트럼프 이긴다라고 예측한 가지고 그쪽에 뭐 트럼프 이기는데 베팅하고 뭐 한 사람들 많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데도요, 기계학습 방법은 굉장히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자동 주행, 자율주행차, 이게 많이 지금 뭐 미디어 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차의 그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에 의해서요, 이 차가 쭉 읽으면서 인간이 도로 이상을 판단하듯이 기계 안에 내장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도로 이상을 쫙 판단을 해가지고요, 자동차의 주행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가정 또는 빌딩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데도요, 이미 구글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죠. 그 자기 만든 알파고 활용해 가지고요, 그 서브 같은 거 요거 에너지를 어떻게 최적화하게 사용할 수 있냐, 요거 계산해 가지고요,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 예방, 옛날에 그 범죄 예방 그 마이너 리포트인가 하는 공상과학 영화 하나 있었죠. 그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요, 범죄를 예방하고 또 범죄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하는데도요, 지금 기계 학습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 진단하는 데에서요, 인간이 이제 어떤 그 우리 저 엑스레이 사진이나 또는 MRI 사진이나 이걸 판독해 가지고요, 또는 각종 검사 결과를 읽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질병이 걸리냐 안 걸리냐 판단하는 거, 이거 상당히 숙련도가 높아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요, 이제까지의 각종 그 의학 논문, 문헌들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그 검사 자료들,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훈련을 시켜 놓으면요, 기계도 인간 의사에 묻지 않게 질병 진단을 잘 내립니다. 이미 IBM 그 왓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의료 분야에 진출해서 큰 그 화제를 낳고 있죠. 이게 다 이제 기계 학습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기계 학습이 만능이냐? 만능은 아닙니다. 물론 이게 이제 기계 학습 알고리즘 샥션 발달하고 컴퓨터 점점 발달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흔히 예측하기에 인간의 인지 기능,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그런 정말 터미네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공할 능력을 가진 강인공지능이 언젠간 탄생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아직은 아닙니다. 기계학습은 아직 그까지는 발전을 못했고요, 이게 한계를 가집니다. 가장 큰 한계가요, 이 유연성이 기계학습은 인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영역 또는 학습 환경을 벗어나서요, 어떠한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요, 기계학습 방법을 실제 상황에 딱 적용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일단 그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알고리즘이 무엇을 학습하는지, 또 이 얘가 능력이 어디까지 되는지, 그거를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은요, 특정한 영역에서만 자기가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하지 다른 영역에 가면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처럼요, 어떤 유연성을 발휘해 가지고 환경에 이렇게 유연하게, 환경이 바뀌어도 그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요, 일정 영역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그거를 너무 벗어나면요, 얘는 그 대처를 못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한계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간의 주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머신러닝이란 게 그러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머신러닝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